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는 데가 있죠. 우리 임차인 인적정보, 인적사항 있는데, 혹은 임대인, 혹은 매도인,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인적사항 적혀 있는데 옆에 도장 찍거나 서명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 외에도 중개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종이와 종이 사이에 이렇게 겹치게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간인해야 됩니다. 개인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종이와 종이를 이렇게 포개 놓고서 도장을 이렇게 한 장으로 이어지게 찍어주세요 라고 하던지, 한 장을 이렇게 접어서 여기 가운데 찍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간인, 개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이 간인이나 개인을 왜 하는지, 그리고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 샘플을 좀 뽑아왔습니다. 개인정보 하나도 안 들어있는 제가 그냥 만든 샘플이니까 자세히 보셔도 의미는 없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법률적 효력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계약서를 쓸 때 간인이나 개인을 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느냐?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게 민법상에서 찾아보면은 구두상으로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은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서는 아무래도 이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추후에 분쟁이 갔을 때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로 서면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효력은 간인 개인을 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공기관이나 특수한 기관 혹은 법원 등에서는 계약서를 갖고 올 때 간인이나 개인을 해서 와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그쪽에 맞춰서 간인 개인을 해주는 게 좋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실무상에서는 간인 개인을 거의 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종이를 포개서 이렇게 여기다가 겹치게 해서 한 장을 쭉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겹치게 도장을 찍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정식적인 용어로는 이게 개인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간인하세요라고 하고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도 간인 개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거의 다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게 법률적인 효력을 간인이나 개인을 안 한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설명이죠. 이 간인이나 개인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약을 할 때 양 당사자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도 당연히 이 계약서가 같이 들어가겠죠. 혹은 우리 실무에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가 한 장으로 뽑기 힘들 때 이렇게 계약서 별지가 많이 나와요. 특약사항이 여러 개 나오면 이제 뭐 2장, 3장까지 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종이가 여러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당사자마다 이 종이 여러 장씩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간인 개인을 보통 합니다. 자, 간인 개인을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함이에요. 이 법적 분쟁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위변조를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위조나 변조를 왜 방지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뭉쳐져야 한 장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겹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도장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겹쳐서 한 장이 되는데, 이 도장이 만약에 소위 말해서 왁구라고 하죠. 이 4장 혹은 3장, 2장이 합쳐져서 한 장이 딱 돼야 되는데, 이거 종이를 대조를 했는데 합쳤는데 한 장이 안 돼요. 도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변조나 위조가 된 거겠죠? 혹은 기존에 우리가 계약서 당시에 작성했던 계약서 정본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이 계약서와 계약서를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종이를 맞춰 볼게요. 이렇게 맞춰서 짜자자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이거를 4장이었을 경우라 치면은 이 4장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하나가 빠졌다. 그럼 한 명의 계약서가 없는 거죠. 혹은 하나의 계약서가 빠진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내용이 합쳐져야 한 도장이 딱 찍히는 걸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마치 퍼즐 맞추듯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어주는 역할도 한다가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계약이 모든 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했고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걸 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간인 혹은 개인을 계약할 때 어차피 도장 찍는 김에 한 번 더 찍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실무에서는 간인이나 개인을 넣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종이를 준비했으니까 간인이 뭔지 개인이 뭔지를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보드판에 계약을 하거든요. 보시면 무수히 많은 계약의 흔적들이 있어요. 도장이 찍히다 보면 이렇게 삐져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 클립으로 묶는 경우도 있어요. 자, 먼저 저희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자, 계약서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부가 나왔어요. 계약서가 이렇게 4장이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4장을 포개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놓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사선으로 조금 마지막 장을 길게 빼시는 중개사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이 이렇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균등하게 배열을 해서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놔뒀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 제가 인주를 또 준비했어요. 제 도장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장을 꽝꽝꽝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개인이에요. 개인.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매도인, 매수인 혹은 임차인, 임대인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할게요. 자, 임대인 찍고 임차인 찍고 공인중개사 찍습니다. 공동중개했다면 공동중개한 부동산 찍습니다. 뭐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 인적사항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공동중개사무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순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을 딱 빼면은 완전히 한 장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가 빠지잖아요. 나중에 이 한 장을 딱 겹치면 이렇게 완성된 개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변조 방지도 되고 문서와 문서 사이를 이어준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개인이라고 치면, 자, 간이는 어떻게 되냐면 두 장이 있으면, 자, 이렇게 첫 장을 접어요. 무조건 첫 장만 접는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있으면 다 같이 접겠죠. 접어서 제가 편의상 두 장짜리라고 얘기했을 때예요. 자, 두 장을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자, 1장과 2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2장의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은 1장에 2장에 이렇게 포개져서 이걸 접어서 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개사, 뭐 임대인, 임차인 혹은 매도인, 매수인 같이 찍겠죠. 간인, 개인 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간인만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개인을 훨씬 많이 하고요. 매도, 매수 거래할 때는 간인까지, 개인까지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개인, 간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는 크게 논할 건 아니에요. 법률적 규정은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효력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간인이나 개인이 없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는 간인이나 개인 둘 중에 하나는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끝으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간인, 임의로 위변조함을 방지하는 게 훨씬 좋겠죠. 위변조 방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 개인은 또 종이와 종이 사이를 연결해 준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 개인을 간인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경우에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개인을 할 때 당사자가 3명이다 이러면, 자, 개인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포개요. 한 장을 또 이렇게 포개겠죠. 포개서 이렇게 맞닿게 해서 절반씩 닿게 해서 찍고, 여기 또 절반 이렇게 닿게 해서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개인이 있습니다. 자, 개인은 뭐 사실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형식은 없는데요. 요지는 그겁니다. 서로 이어주게 하고 증거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나 간인에 대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거나 형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서명도 괜찮고 도장도 괜찮아요. 다만 이어지게, 맞닿게, 당사자들이 빠지지 않게 넣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인과 개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하는 바람입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시작 좋은 TV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아시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